이 종목은 대체 왜? 뉴스가 있는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부터 한번 점검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사고 있죠.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 수급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도 1% 넘게 올라서네요. 53,400원. 그 외 1년 전 2018년도 4월쯤이었죠. 액면 분할했던 그 수준까지 이제야 올라오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네요. 53,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 볼게요.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장중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긴 합니다. 햄버거 치킨 전문 업체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그 지분을 사모펀드의 상당 부분을 이제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2세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장중에 굉장히 시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8%의 상승으로 2,825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임플란트 볼게요. 이제 바닥 찍고 진짜 올라가는 것일까요? 최근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쇼크 수준이었잖아요.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매번 그것에 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분기도 그냥 그렇겠지라는 시각, 기대치가 정말 낮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을 뚝뚝 열어보니 너무 잘 나온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10% 넘는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올라서야죠. 최근 한 달여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봅니다. 43,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FNF 오늘 사상 최고가 기록입니다. 지금은 상승폭 많이 늘렸네요. 7.8%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도 강하게 뚫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디스커버리나 MLB 같은 자사 브랜드들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적을 또 이 종목도 들여다보니 또 잘 나왔던 겁니다. 11만 500원까지 올라있는 FNF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면세점주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한동안은 정말 호황이다라는 수식어를 매번 달고 다녔던 면세점주들인데 지금 주가장으로는 참 바닥권에서 거의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면세점이 잘 나가려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국내 화장품에 대한 매출을 좀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리셀러들의 움직임을 보니 수요가 여전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가품을 중심으로 한 매출이 여전해서 면세점주들 내년에 반등을 시도할 만하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어닝 쇼크를 기록합니다. 인건비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좀 실적의 수치가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2달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빌미로 작용이 돼서 오늘 어닝 쇼크 소식이 이렇게 또 급락으로 진행하게끔 만든 것인지 그런데 또 장중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많이 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오늘이 혹시 매수의 기회는 아닐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주 점검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이마트 같은 종목들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이런 소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진행됩니다. 역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 아니겠어요? 대응 전략 어떻게 볼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자증권 영업부 송태훈 과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통주들 먼저 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 하이마트도 그렇고 바닥에서 그냥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약간 저가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러한 인식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업황이 그래도 경쟁 과열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향후에는 조금 더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군, 섹터 이쪽으로 지금 조금 수급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영업
적인 부분이 사실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많았었어요.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산 유동화를 성공을 하게 되면서 많은 금액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이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 이마트가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롯데쇼핑도 보게 된다라면 롯데 리츠를 통해서 사실 이번에 어느 정도 유동화에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 역시나 자금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고 그 자금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내는 먹거리가 무엇일지 이 부분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귀추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바닥권에 놓여 있잖아요. 이 중에서 좀 사본다라고 했을 때 좀 매력이 있다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마트 상당히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관심 있게 봤고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사실 자산 유동을 했을 때 한번 상승을 했었다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간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 바닥에서 뭐 지금 올라온 부분이 거의 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생각보다 20%, 30%까지는 수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나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물론 오늘 하루의 상승폭이 좀 뭐 8% 막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끝까지 이러한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힘이 계속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마트가 상승을 했을 때 얼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겠어요. 이 대부분이 이 패시브적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에 조금 이유 있는 자금들만 지금 매수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됐을 때 주가는 하루에 8%가 올라서 과열이 되게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열이 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찍겠습니다. 유통주 가운데 이마트를 탑픽으로 말씀을 주시네요. 뭐 이어서 면세점주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큰 맥락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잖아요. 면세점들만 꼽아서 또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을 사람들이 좀 쓰기 시작한다는 철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면세점주들로의 관심도 조금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영향이 좀 상당해서요, 여전히. 네,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해요. 유통주랑 비슷하고 많이 하락을 했고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게 기본 컨셉인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중국에서 지금 관군제가 다음 주에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소비에 대한 부분 중국 관련주들 상당히 더 좋을 수 있겠네. 이러한 이제 모멘텀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 면세점주뿐만 아니더라도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다 좀 좋은 흐름을 좀 지금 보이고 화장품도 있고요. 좋았잖아요. 네, 뭐 화장품 사실 좋은 모습 많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실 면세점 관련돼서 경쟁 완화 내지는 경쟁 심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장기적인 그림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될 텐데 네. 두산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사실 면세점 이 사업권을 반환하는 모습을 네, 보였었잖아요. 그랬죠. 그만큼 사실 면세점이 예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의 역할을 또 돈독히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예전만큼의 그런 특수성을 노리지는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매출액이 깎이게 된다라면 사실 이 바로 실적의 악화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면세점 사업이 예전만큼의 과연 프리미엄을 시장에서도 과연 더 줄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싸고 그리고 중국의 모멘텀은 있다. 이 점에서는 지금 면세점주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관련 그 쇼핑 이벤트를 관전 포인트로 든다면
짧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이제 끌고 가면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 광군제라는 이벤트를 떠올려 본다면 이번 주,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단기성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군제 관련돼서 분명히 그것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들어왔던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언저리까지 갔을 때 만약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실망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저도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 대응은 하되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인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수익률 달성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좋아요 주시는 의견을 거죠? 드리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 쇼크 기록한 원익 IPS 점검해 볼게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유통주 그리고 방금 봤던 면세점주와는 다릅니다. 차트가 이제 반대죠. 최근 사이에 물론 길게 말고요. 한 뭐 최근 두어 달 사이에서는 좀 급하게 올라왔었던 원익 IPS예요. 오늘 실적 쇼크 나오고 덩달아서 주가도 출렁였습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매수 기회인가요? 아니면 이제 이 실현 차원일까요? 저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견이 좀 갈리기는 하겠지만 저는 조금 차익 실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좋겠다.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3분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매출 이연이 됐던 부분도 있었었고 네.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더 많이 계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영업 적자가 전환이 됐었는데 4분기에는 이런 부분 당연히 이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렇겠죠. 그거는 사실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그런데 과연 그런 이유로서 이게 더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들의 시각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돼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이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생각보다 다시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V자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 거기서부터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그렇게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사측에서 원래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많아서요. 사실 2019년도에 실적을 기대를 했었던 부분은 사실 적었을 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20년도부터 사실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낸드 쪽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 높아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낸드의 투자가 다시 한 번 더 이 뉴스로 나오는 시점, 그 시점에 원익 IPS 사실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반도체, 소재 장비 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잇따랐었잖아요. 비슷한 시각으로 봐도 괜찮을지요? 그 부분은요. 일단 지금 요즘 보게 되면 사실 비메모리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게 됐어요. 뭐 네페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LB세미콘도 그렇고 사실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작은 그림까지는 아직까지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한 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간 글쎄요, 정도로 드릴게요. 가요? 네. 그럼 내일장 탑픽은 둘 중에서 골라볼게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유통주 그리고 면세점주 중에서요. 어떤 걸로 갈까요? 저는 유통주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이마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 주셨던 이마트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놓도록 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6일입니다. 수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간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듣고 기분 좋게 출발한 국내 증시입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50원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3천억 원 넘게 대량으로 거래소를 차지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한 번 더 대량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엇갈렸던 하루였는데요.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08%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가 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144.15포인트의 주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장중 2,156선까지 2,150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2,150선의 저항선을 느끼면서 2,144.15포인트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방향을 아래로 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7%의 하락을 하면서 5거래 만에 주가가 반락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69.68포인트의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모두 이탈해주는 모습이고요. 특히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제대로 방향을 아래로 틀어주면서 지수 역시 방향 아래로 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04%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157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 3,000선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2,9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 여전히 23,000엔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23,000엔선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나옵니다. 강보합권에서 23,303엔대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1,975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이 반락됩니다. 1,572억 원 팔아냈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811억 원 팔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들 400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도 동반해서 123억 원 제한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으로 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 방어하는 모습 점검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1.14%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3거래 연속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 새로 쓰는 모습입니다. 장중 53,500원까지 고점 높여가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 전 종목 통틀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거래 연속해서 4거래 연속해서 뚜렷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53,3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에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와 네이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채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이 1.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을 조금 헤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요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외국인들 여전히 바닥에서 좀 사들이고 있다는 점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보존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쉬어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비보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업체인 비보존이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역시 우리나라 관련주들에도 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PM테크가 상한가 진입하면서 가격 제한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와 오늘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2거래를 연속해서 뚜렷하게 급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505원에 거래 마무리 짓습니다. 텔콘 RF제약이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락되면서 좀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장중 10,000원선 뚫어내는 모습이 있고요. 최근 뚜렷하게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락되면서 1.4%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관련주로 꼽히는 에스텍파마, 아이큐어도 역시 급등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주 한번 시세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유통주들 앞으로 다음 주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연말을 앞두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유통주들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바닥론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좀 뛰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 하이마트가 10% 가까이 급
급등하면서 33,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주요 이평선도 좀 밑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많이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0일선 오늘 하루 만에 뛰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상승분은 좀 반대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린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마트도 7.3% 강세를 보이면서 12만 5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도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면서 거래 마무리 지은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FNF 오늘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습니다. 7.8%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스포츠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벽산도 1.2% 강세를 보이면서 2,075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시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와 한국전력이 하루 종일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죠. LS전선 아시아가 한전과 함께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LS전선 아시아가 하지만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고 4.4%까지 탄력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던 점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바닥권에서 오늘 대량으로 거래 수반되면서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음봉으로 전환됐고 상승분은 좀 대부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전력도 6.1%나 급등하면서 26,8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정화금도 오늘 15%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강아지 구충제입니다. 펜벨다졸 관련주로 꼽히면서 오늘 시세가 좀 붙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 시세가 좀 연속되진 않는다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는데 윗골이 아주 길게 달았습니다. 장중 21,55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분 반 이상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4거래 연속해서 대량으로 거래가 수반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시멘트도 오늘 상한가를 진입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역시 시세가 좀 연속이 되진 않았네요. 1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려시멘트 역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세금 48조 원을 투입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장중 오늘 뛰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는 3,405원에서 시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역시 시세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10% 급등하면서 43,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익 IPS가 반면 안 좋은 실적,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2.8% 급락하면서 32,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익 IPS가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이평선들 모두 상회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하루 만에 21선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4.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메이드가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좋은 소식 나오면서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위메이드 4.1% 상승하면서 28,9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